자. 응. 네. 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쉬는 시간에 여기에서 이렇게 살았던 애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해서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 아이가 있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요 주소, 근데 이 파워포인트 다 공유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작권 프리.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 함열지역은 선생님들이 다 책임지세요. 이게 멀어, 오기 힘들어.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거 잘 갈무리 하셔서 함열 버전 만드셔서 어렵지 않, 심오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도표 하나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들 이거 다 사연이 있을 텐데 따지고 저 평생 딱 하나 봤어. 수업 방해. 얘는 분명히 수업을 방해하는 거다. 근데 제 수업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의 수업을 거의 방해하는 거야. 내가 딱 아침에 집문으로 싹 들어올 때 저는 조회 시간에 아침에 애들 관상을 보거든요. 이분이 오늘 어떤 컨디션으로 등교하는지 봐야 되거든. 그래서 바빠도 인사를 꼭 해요. 근데 아침에 교실에 들어올 때 사천왕상을 하고 들어와. 그 절간에 사천왕상이잖아요. 그 얼굴을 하고. 참 특이하다. 그러고는 저격을 합니다. 선생님이 뭔 말 실수만 하면 그냥 저격을 해서. 근데 얘가 보니까 중학교 때 전교 1등도 하고 했던 애야. 머리가 비상해. 그 선생님들이 그냥
걔가 아픈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절절매고 어떤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은 수업하다 나와서 복도에 울고 계시고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얘는 안 되겠다. 저는 그 사소한 잘못 가지고 학부모 면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누적된 행동을 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엄마도 알아. 근데 좀 해가 바뀌면 또 담임이 바뀌면 좀 우리 애 좀 이해해주는 그런 담임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사실 학부모들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이것도 작년에 거랑 똑같은 얘기야. 근데 안 하는데 도저히 더 이상 안 돼. 10월 달쯤에 제가 그래서 집에 연락을 드렸죠. 연락 드릴 때도 애가 좀 힘들어 보여요 라고 말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어머니 애가 좀 힘들어 보여요. 다 같이 시작. 어머니 애가 좀 힘들어 보여요. 그게 이제 말 거는 방법입니다. 얘 때문에 정말 수업을 못 하겠어요. 얘 때문에 담임 못 하겠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그러니까 봉급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럼 민원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시면 결국 이 낯선 행동의 그 저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요? 우울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게 100%예요 이거. 제가 교직 35년을 겪으면서 모든 낯선 행동의 저 밑속에 다 우울감이 있다. 우리들이 이런 행동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결국은 뭘 이해해야 된다? 우울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자살률이 OECD 가족 중 1위예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 그때 아버님하고 통화하세요. 엄마가 그러는데 찬바람이 아휴, 저라면 내가 낚이겠다. 그래서 아버님 오시고 상담을 하는데, 또 상담도 학부모와 상담하실 때 교무실에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학부모 상담 때문에 원서를 3권을 구입을 해서 영어과라서 오지랖이 있죠. 그걸 3권을 구입해서 봤는데 절대 교실이나 교무실에서 하지 마라. 그건 교사와 학부모가 갑과 을이 되는 환경이다. 그러지 말고 학교에서 가장 중립적이고 배려심이 있는, 배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공간에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회의실, 학교 운영에 회의실이 있으면 회의실, 혹은 위클래스가 있으면 위클래스를 빌리든지 그렇게 하고, 또 차도 준비해서, 무슨 교사가 차를 준비해. 이제는 그래야 그쪽도 감동할 거 아니에요. 이 선생님은 좀 다르네. 그리고 차 한 잔 드리고, 준비해간 자료를 이렇게 맨손으로 만나시면 안 되고, 항상 모든 걸 적자 생존이라고 아시죠? 적자. 적는 자만이 살아나. 이게 그 아이 일기. 이거를 중등이니까 제가 쓰기가 어려워서 얘 아이에게 관심 있는 애한테 네가 좀 써줘라. 별건 아닌데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왜? 학부모들은 담임의 말을 잘 안 믿어. 그래서 팩트만 써라 그래. 한 3주 썼어요. 3주 했나? 몇 주 썼나?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를 오시면 책상에다 아버님 저 교무실에 급한 볼일 있어서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보고 계시라. 그러면 이걸 싹 보고 있어. 그래서 팩트를 주고, 요즘 언론에서 팩트 체크는 팩트를 주고 판단은 누가? 내가 하지 않고 학부모 본인께서 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교무실에서 일부러 한 10분쯤 있다가 왔어. 아버님 얼굴이 완전 체념 상태. 여기 별거 없어요. 1, 2, 3교시 주무심, 4, 5, 6교시 나가심. 그 정도. 그런데 저 내용을 보더니
아버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럴 때 이제 저의 네트워크가 있단 말이에요. 전문 상담 네트워크. 용한 의사는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 소개 드리고. 그래서 그 집 아버지하고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네트워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정작 저 아이는 몰라요. 모르고 여전히 대들든지 자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수업 시간에 볼펜을 들고 잔다. 얘는 수행평가를 전혀 안 했거든.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낯설어요. 얘가 볼펜을 들고 잘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 수행을 전혀 안 하는데 뭐. 근데 저도 모르게 얘들아, 아무개가 볼펜 들고 잔다. 그랬더니 우리 반 애들이 그렇게 웃어본 적이 없어요. 저 새끼가 왜 볼펜을 들고 자지? 그게 6월 달의 일이었어요. 애가 자다가 깼어. 옆에 애한테, 야, 왜 그래?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너 볼펜 들고 잔다고. 근데 이게 그 아이의 귀에 칭찬으로 들렸나 봐요. 저 칭찬 아니에요, 사실. 놀랐을 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시간에 애가 보니까 교실에 들어가서 애들 하나하나씩 얼굴을 뜯어봐. 왜 뜯어봤을까요? 우리 몰입을. 이 아이는 왜 친구들의 얼굴을 하나씩 둘씩 뜯어봤을까? 이거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얘들아 수업 끝났다 가라. 애들 깨울 때 쓰는 거. 자, 그 아이는 그날 우리 반에 어떤 애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6월 달에. 지랄하든지 주무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고 했던 애라서 주변 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더니. 근데 이거를 칭찬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걔가 깨어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그 다음 시간부터 얘가 수업에 참여를 하고, 그때 저의 무기가 있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는 볼펜, 왼쪽 주머니에 수첩. 이거를 몇 월 며칠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음.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퇴근 전에 아이하고 부모님한테 똑같은 문자를 보내요. 오늘 아무개가 수업 시간에 처음으로 잠을 안 잤습니다.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라고 보냈어. 세 통을 똑같이 보내요. 왜냐면 애가 오해할까봐. 엄마 아빠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 이제 오해할까봐. 세 통을 보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은 애가 수행평가에 참여해. 또 써! 몇 월 며칠 아이가 드디어 수행평가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빠와 이런 레포가 형성이 안 돼 있었으면 이게 사람 놀리는 거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런데 이미 저 과정을 우리가 겪어서 아빠와 어른들끼리 이미 짬짬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아마도 뭐 세리머니 해주고, 너 오늘 수업 시간에 앉아있거든. 오늘 수행평가 했다며. 그러면서 애가 바뀌는데 눈물 겨울 줘. 결국 내가 컴퓨터 쪽을 좋아해가지고 컴퓨터공학과, 우리 뭐 사서니까 그 말씀, 건대 컴퓨터공학과 가더라고. 근데 이 녀석이 학기 말이면, 뭐 6월 말이 되면 지 성적표를 사진 찍어서 보내와. 네 학기를 전부 A 플러스로 받아. 그러더니 3학년을 연대 컴퓨터공학과로. 서울에서 연대는 서울대보다 어렵다는 연대 컴퓨터 봐서 지금은 프로그래밍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에 들어갔어요. 박사과정에서. 이분이 바로 방해하고 이분들이. 지금도 아버님은 저하고 지금도 연락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교직은 종합노동이기도 하지만 종합예술이기도 하다. 이런 직업이 없죠. 아버님하고도 거의 친구처럼. 제가 오늘 볼 때 아버님이 또 여기다 시옷자 선고했다고 찍어서 나한테 오늘 아침에 보내셨더라고요. 그렇게 평생처럼. 그리고 또 당신 요즘 요리 배운다고 같이 만나서 점심 막걸리에 술 한잔도 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토탈 예술이 되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울감이 중요한, 이건 팩트에 불과하고, 그러면 이걸 백신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하고 뭐? 소속감과 자존감이라고 해요. 아까 보시고, 이거 어디 갔냐? 이렇게. 1인 1역. 1인 1역이지. 이게 그냥 애들 일을 시켜먹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계적으로 대안학교도 그렇고 선진 학교들에선 1인 1역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 바로 1인 1역이야말로 뭘 높여줘요?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심지어는 미국에 제가 초등학교에 한 일주일 또 견학을 했는데, 이분들은 1인 1역을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모든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원판, 옛날 이거 있잖아, 번데기 판 돌리듯이 이렇게 애들이 돌아가면서 1인 1역을 해요. 거기서 리더십을 느끼고, 소속감과 자존감. 애들이 가관인 것이, 점심시간에 라인 리더가 있어. 급식 장소까지 앞으로 가는 애가 라인 리더예요. 근데 하루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애 얼굴 표정이, 그날의 그 애 표정이 오늘 내가 라인 리더다. 그러면 애는 그 아침부터 기분이 좋은 거야. 1인 1역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근데 여기 1인 1역에다 나중에 1인 다역으로 진화했어요. 많이 할수록 좋아. 많이 할수록 좋은 이유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늘어나? 내 생활기록부가 늘어나요. 저는 생활기록부에 팩트만 써요. 얘들아, 선생님은 너희들 담임 의견 한마디도 안 쓴다. 난 너희들이 한 거 팩트만 기록할 거다. 왜? 이렇게 적어버려. 거기다가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뒤편에 보시면 여기 숫자가 있어요. 여기 1인 1역에 대해서 동료 평가를 해. 1인 1역에 하면 5점 만점에 이렇게 체크해서, 그러면 여기 대충 보면 4.12, 4.48, 3.79 이렇게 나와요. 자, 어때요? 점수 어떻습니까? 4.12, 4.48, 3.79. 점수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또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씁니다. 지각생 체크 및 스스로 벌칙 확인서 배부하고 벌금 수납, 지각 자율 통계를 맡는 검찰팀장으로서 총 5점 만점에 4.06점을 받은 생활기록부. 그리고 30명 중에 7위에 해당하는 등수인 생활기록부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온갖 미사여구를 평가를 하는 것보다 이 말이 애들에게 굉장히 소설했어요. 저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쫑알쫑알 쓰는 거 안 써요. 그냥 거기다가 가정통신문은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4번으로 대신합니다. 그렇게 한 줄 썼어요.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출력해서 4번을 애들한테 보냈어요. 근데 이놈께 교육부가 이런 깊은 걸 몰라. 자꾸 민원이 자꾸 들어가면 그러면 안 된다고 선생님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 알아. 그건 왜냐하면 평가에 학부모의 개입을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칭찬도 야단도 식으면 맛이 없거든요.
바로바로 1년 4번 출력해서 주면 가관입니다, 애들이. 어떤 녀석은 생활기록부 몇 장인데 어떤 애는 생활기록부가 6장, 7장인 거야. 그러면 성적은 비교를 안 해요. 서로 생활기록부를 비교하더라고. 웃기는 거야. 애들이, 너 왜 나보다 많아, 씨. 너 왜 7장이야? 난 4장인데. 그리고 비교를 한단 말이야. 근데 비교를 해도 민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담임이 의견은 한 줄도 안 쓰거든. 뭘 써요, 전부? 의견만, 사실만 쓰거든. 또, 학교장상 모범상 제도 혹시 있나요? 있어요? 몇 명이나 주나요? 모범상. 모범상? 많네. 그러면 5명 정도. 20번, 꽤. 25명 따지면 5명이네. 13명을 줘요? 그건 좋다. 네. 환상적인. 근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했어. 주번 평가 5점. 알지? 1인 1력 평가, 동료 평가 5점. 주번 동료 평가 5점. 주번, 여기 보시면, 점수 한번 보세요. 주번 점수. 동료 평가입니다. 여기. 제가 원래 돌려드릴게요. 여기 주번 점수입니다. 주번 활동에 대한 동료 평가다. 그럼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요즘 애들은 피어 프레셔라고, 동료 압력이, 담임의 압력은 개뿔도 없어. 담임은 무서워하지 않아. 근데 친구들의 평가를 굉장히 의식하더라고요. 그래서 5점 만점에, 그 팁은, 돌봄치유교실 카페 가시면 다 있어요. 1인 1역도, 거기에 제가 1인 1역 역할 150가지인가 예시로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놨어요. 검색하시면 돼요. 또, 주번 동료 평가, 이것도 제가 상세하게 거기다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애들이, 저것도 가나다 순으로 하면 애들이 강씨, 김씨가 3월 달에 짜증내. 추운데 참 맨날 죽어난다고. 그래서 신청자 순으로 하고. 그런 알콩달콩한 얘기들은 카페에 참고를 하시면 돼요. 생활기록부로 1인 1역을 하시고, 이게 칭찬 스티커도 중등 버전으로 제가 칭찬 스티커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시나요? 네, 어떻게? 하면 네, 걔를 줘요. 그 아이를.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학급 전체에. 그래서 개인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올리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번 첫 번째가 이거예요. 교과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경우. 그러면 여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무단지각이 한 명도 없을 때. 세 번째, 각종 상을 받은 경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애들의 개인적인 노력이 집단, 공동체의 환원이 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차면 그때 짜장면도 쏘고 이렇게 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학부모총회 때 이걸 제가 보시고 학부모총회 때 이걸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어느 분이 그러시니까 선생님 돈이 많이 드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지. 저희들도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 그래서 나중에는 학부모님들이 쏴서 부대고기도 먹고 소고기 돼지고기도 먹고 잘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대놓으니까
민원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담임을 서포터 하는 거예요, 이제. 왜? 저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상처받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애들이 축구하다가 여기가 이만큼 부어서 CT 촬영까지 했는데, 그때 이제 방과 후에 하는 거는 서울의 경우에 그 공제회인가? 뭐지, 애들, 뭐라 그러죠? 애들. 안전공제. 예. 안전공제가 되질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미안해요. 몇십만 원을. 그래도 학급 대항으로 한 건데, 제도가 안 돼 있어서.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어머니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선생님 무슨 말씀 하셔요. 선생님 심력 끼쳐드려서 저희 아들이 저희가 죄송하다 그런 거야. 아, 저렇게 하니까 학부모 민원은 뭐, 저는 학부모총회 3번 했다니까. 3월에 하고, 그 다음에 5월에 수업 공개하는 날, 어머니, 아버님, 자, 5월에 2차 학부모총회 합니다. 또 연말에, 우리 또 그냥 헤어질 수 없잖아요. 우리끼리라도 한번 만나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 식당 빌려가지고 같이 분파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학부모를 소닭보듯 해서 하지 말자. 왜? 지금의 학부모님들은 이름하여 디지털 세대. 80년대생이에요. 80년대생들의 특징이 그분들도 소속감과 자존감을 원해요. 그래서 잘 이렇게 기여의 통로를 저는 학부모총회 때도 어머니들도 1인 1역 하셔야 돼요. 다 한 가지씩은 해주실 거죠? 급식 아침에 급식하면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저런 역할들 이렇게 다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건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우울이 바깥으로, 이게 생활기록본 막는 거예요. 요거만 잘 쓰시면 애들을 놀라게 해요. 왜냐면, 우리 나중에는 맨날 제가 적고 생활기록부에 적어주고 그걸 또 출력물 해서 보내주고 하니까 애들이 어느 날 그러게 우리 담임은 진짜 치읓치읓해. 우리 담임은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시지? 와, 이야. 찍었습니다. 네, 찍어도 이게 답이 쉽게 안 나오거든요. 대체로 철저해가 답이 잘 안 나오는데, 어떤 선생님은 농담으로 치졸해, 그리고. 응? 친절 많이 나와요. 우리 담임은 진짜 친절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청담을 하죠. 이 상품은 제가 드리질 않는데. 저는 하나 받아서. 아니야, 그래도. 요거 이제, 애들 깨울 때, 저는 애들 깨울 때 써요. 왜? 노터치. 잠자는 애 건드리지 말자. 왜? 건드리면 이 자식이 친구가 건드린 줄 알고 대뜸 X해버려요. 그럼 민망하잖아. 그래서 잘 때, 이러잖아요? 네. 애가 눈 뜨기 전에 웃어. 신기해요. 자, 이거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담임은 진짜 철저하다. 맨날, 저는 교회 때도 그렇고 수업할 때도 그렇고 표정이 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게 보이는데 애들은 저를 뭐라고 생각해? 철저하다. 괜찮죠, 이 방법. 한번 선생님들도 이렇게 눈을 해보시면 좋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져나왔어. 그럴 땐 요거로 막아줘야 돼요. 뭘까요, 이거? 오, 누가 말씀하셨어요? 와. 바로 생활기준.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학교 다니면서 문제점이 뭐냐면 생활규정이 사문화되어 있거나 선생님들이 잘 몰라.
뭘로 잘 안 쓰셔. 그래서 애들의, 혹시 이제 참여를 안 그렇겠지만 애들이 공통적으로 좀 해마다 문제가 반복되는 행동이 있으면 생활 규정에 사실은 다 규정이 다 있어요. 뭔가 다 있어. 준용할 수 있는 규정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저는 그래서 생활지도부장 할 때 그거를 아예 여기다 이렇게 교실마다 붙여드렸어. before로 해서 붙여드리고, 너 교사 지시 불이행, 그러면 교내봉사부터 사회봉사, 특별교육까지 가능하네. 그러나 처음이니까 옐로우 카드, 이렇게. 그리고 제가 생활지도부장이니까 정권을 휘둘렀지. 여기 해당되는 거 애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올리세요. 한 번에 옐로우 카드 주시고 올리세요. 그랬더니 한 2달을 매주 선도위원회 했어요. 6교시 들은 날 부장님들 이날 가급 중에는 출장 가지 마세요. 이게 학교가 훈육이 안 돼가지고 이게 학교인지 뭔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좀 규율을 잡아봅시다. 왜? 규정이 있는 대로 안 하니까 문제인데 규정대로 해보자. 그러고서 제가 교내봉사부터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를 프로세스를 다시 다 검토해버려요. 교내봉사를 왜 선생님이 쫓아다니면서 감독을 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교내가 아니라 학교를 위한 봉사다 해서 집에서 해와라. 자료 같은 거, 정리 같은 거 네가 집에서 해와라. 학교를 위한 봉사. 그렇게 해서 교내봉사, 사회봉사 이런 거를 프로세스를 애들이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게 했어요. 그리고 또 안에 징계를 줬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또 선도 규정, 이 생활 규정에 뭐가 있냐면 지시 불이행이 이게 또 생활 규정이 있어. 그러면 너 사회봉사 해야 되냐? 안 했어? 그럼 특별교육인데 안 했어? 그럼 출석정지. 그러면서 애들하고 싸우지 않아. 그냥 웃으면서 웃고 또 안타까워서 어떡하니 너 이번에 이렇게 돼가지고 안타깝다.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애들이 돌아오더라고. 요건 이제 팁을 좀 쭉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인성교육을 하는데 요즘 애들이 뭘 싫어해? 잔소리 싫어하고 또 뭘 싫어해? 진지한 거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노래로 만들었어요. 여기 가시면 인성교육에 애들에게 재미나게 할 수 있는 인성교육 송, 패러디 송을 만들었는데 제일 히트작이 요겁니다. 송아지.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옮기면 나는 쓰레기차. 2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화내면 나는 쓰레기통. 여기 제가 이거 20여 곡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전환기 때 밤마다 노래 하나씩 주고 노래자랑 경연대 한번 시켜보세요. 이 노래는 제일 히트, 특히 여학생들이 뒷담 문화가 좀 많답니다. 예. 남학생들은 주먹으로 싸우고 여자들은 뒷담으로 싸우는데, 그래서 요거는 하멸여중 필수, 모든 반이 이 정도, 이 노래를 꼭 알아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시면 자율 선택곡으로 너네들이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기말고사 끝나서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는 학습지. 잔소리 대신 학습지, 생각해보는 학습지인데, 요거는 뒷담 깐 놈, 뒷담 전한 놈, 뒷담 듣고 우는 놈,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찌질한가? 1, 2, 3. 뒷담 깐 놈, 전한 놈, 뒷담 듣고 화낸 놈. 1번. 이것도 이제 여기 가면 학습지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뒷담, 아까 우리가 여태까지 훈육이 리액티브,
사건 일어나면 리액션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젠 그렇다고 전제하고 미리부터 싹 그냥 아예 코팅을 해놓은 겁니다. 바닥을. 학교 폭력 이런 사안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코팅을 다 해버리잖아요. 애들한테 뇌를 자극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 선생님들은 뭘 고르시겠어요? 1, 2, 3번. 자, 비밀 투표 해볼까요? 뒷담 깐 놈, 전한 놈, 뒷담 듣고 화낸 놈, 1, 2, 3. 오케이? 비밀 투표. 자, 고개를 잠깐 숙이시고, 준비하시고, 쏘세요! 교장, 교감 선생님 통제 내주세요! 뒷담 깐 놈.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자기가 들은 건 들은 거고,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그걸 묻는 게 아니야. 1, 2, 3번 중에 뭐가 제일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들 중에. 1번, 2번. 1번, 2번, 3번 중에. 3번은 한 분밖에 안 됐어요. 교장 선생님 한 분이셨고, 2번이 제일 많아. 뒷담 전환. 이거는 목표 자체가 그래요. 대부분 중학교 단계에서는 2번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전교생 통계를 내가지고 식당 앞에다 탁 붙여놓는 거야. 그럼 애들이 지나가다가, 뒷담을 깔면 내가 뭐가 돼? 뒷담을 전한 놈은 제일 찌질한 놈이다. 그렇게 교육을. 교실 뒤에 거울 옆에다가 또 탁, 우리 반 통계다. 13명 중에 60 몇 프로는 뒷담 전한 놈을 가장 찌질하다고 했다. 스며드는 네 번째는, 애들이, 여기 가시면 제가 2011년부터 모아온 학교폭력 사안들을 여기다 이렇게 쭉 모아놨어요. 몇백 문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거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생활지도부에서 하지 마시고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 우리 반에 빈발하는 사안이 있다고. 그럼 거기 제가 이렇게 골든벨로 할 수 있게끔 다 문제를 OX 퀴즈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걸로 2학기 앞으로는 담임 선생님이 그 반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물론 생활지도부나 생활지도부 선생님들께서 미리 이 중에서 좀 골라주시면 더 좋지. 여기서 1학년, 우리 작년에 1학년은 이런 사안이 많았고 2학년은 덩어리를 주시고 학년부에서 그거 받으셔서 자, 그럼 우리 1학년은 요걸 이번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자. 이게 제가 해본 학교폭력 예방 교육 중에 최고입니다. 그럼 저는 사안만 생기면 교육이야. 프로액티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징계하고 오면서 사안이 정말 많았는데 2달 동안 매주 선도위원회 열고 이거 교육하고 오니까 어느 날 2학기에 생활지도부에 파리가 날라다. 손님이 하나.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학생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네? 그것도 아니고 머리가 지키고. 예요? 예. 예. 이때 뭐 두발 자유화 이렇게 막 할 때라서.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교칙, 생활 규정 중에 특히 일관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벌점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선생님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모든 선생님은 똑같이 하는 것이 포인트다. 그리고 저는 교권 침해라는 말을 특히 학부모 앞에서 쓰지 않았어요. 동료 학습권 침해라고 했어요. 네. 왜? 학부모님들 교권 그러면 당신만 인권 있어? 우리 애도 인권 있어? 이런다고. 그 말 쓰지 않고 동료 학습권. 결국 수업 시간에 떠들면 누가 피해받는 거예요? 교사가 무슨 피해가 당해?
애들 동료 친구들의 방송. 그래서 동료 학습권 침해다 이렇게 했고 애들이 그런 거예요. 선생님 우리도 신고해도 돼요 이런 거예요. 나중에는 당연시 됐습니다. 수업은 워낙 요거 그냥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요 그림 사전 잠깐 요게 이제 이 녀석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와서 강의하는 거예요. 이게 94년도에 한 여학생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여중으로 간 건데 공립으로 가면서 여중으로 간 거예요. 이 녀석이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뭐 멍 때리기 지존이야. 여학생이 볼펜도 안 들어요. 근데 우연히 제가 담임한테 여쭤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리고 그냥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왜? 얘 연습장을 우연히 봤던데 만화가 그죠. 그래서 야 앞으로 너는 영어 숙제를 그럼 만화로 그려볼래? 그랬더니 얘가 단어를 15개를 만화로 그려온 거예요. 얘 때문에 이제 제가 수업을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게 특히 여중에는 만화 그리는 애들이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숙제를 오픈을 해버려서 모든 애들에게 앞으로 만화 그려라. 그랬더니 이게 저 작품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런 작품, 어떤 애들은 뭐 레터링이라고 하더라고요. 디자인과에서. 글씨 디자인. 근데 어떤 놈은 또 이러는 거야. 선생님, 이모티콘 딕셔너리는 안 될까요? 이모티콘으로 만들어. 그랬더니 드디어 어떤 게 나오냐? 선생님 디카 나오니까 선생님 디카 사전은 어떨까요? 본인이 데코레이트, 장식하다. 이게 지금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때는 처음 있는 작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애들이 많아요. 이거는 건축가가 낸데 마우스로 그림을 그려. 이거 완전 노가다니까 마우스로. 네, 지금 이런 것들이. 네. 그리고 맨 끝에 제가 발견한 애들이 바로 촉각학습니다. 얘는 우울해서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한테 대들고 따지고 이러는데 제가 스티커를 교실에다 놔뒀더니 선생님 이거 우리가 가지고 놀아도 돼요?를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얘는 수행평가를 수업 시간에 해결해요. 가장 어려운 단어 14개를 이렇게 스티커로 붙였어요. 그러더니 이 녀석들이 저는 페이스북 친구예요. 전교생이 거의 다 제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박수 쳐주고 그랬더니 얘네들이 또 스타가 됐네. 자, 아까 오늘 말씀드렸죠. 이 모든 낯선 행동에 저 밑바닥에 뭐가 있다? 우울감이 있다. 근데 이 우울감을 잡아먹는 백신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하고 뭐가 있다? 소속감과 자존감이 있다. 그리고 훈육의 최고 쌍권총은 뭐다? 오른쪽에 볼펜, 왼쪽에 수첩. 이게 쌍권총이다. 그래서 애들을 격려해주고 그것을 넘어왔을 때 뭐로 이제는 생활규정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수업하고 이러시면 함열여든이 머지않아서 향기가 멀리까지 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게 감사합니다. 네, 거기 소감문 이게 또 가다가 또